오늘 에스더 1장 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 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 와스디라는 사람이 이제 왕후의 이름이거든요. 이 왕후의 이름이 이 지금 에스더 1장에서 나오는 잔치가 뭐였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6개월 동안 전국에 깔려 있는 귀족들을 모아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쭉 그 잔치를 베풀었어요.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그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끝난 다음에 이 와스디의 이름으로, 왕비의 이름으로 여자들만, 부녀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또 베풉니다. 부녀자들만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때는 왜 부녀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느냐? 그 고대 페르시아의 남녀 7세 부동석,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고, 남녀 7세 부동석,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서 잔치를 베푼다,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다음에 여기 하만과 에스더가 다음에 같이 잔치자리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남녀가 잔치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느끼기에는 7일 동안의 잔치는 주로 남성들이 좋아하는 파티를 했고, 마지막 하루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을 편의를 봐주는 잔치를 따로 배설했다라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많습니다. 남성들만을 위한 파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거칠기도 할 것이고, 뭐 음식도 여성과 남성이 좋아하는 게 다르고 그러기도 하고, 그럴 때서 여인들을 위한, 부녀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배설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왕후의 이름으로. 자, 제7일의 10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주흥이 뭡니까? 주흥은 술이 취했다라는 거예요. 술이. 그래서 얼마큼 취했냐 그러면은 정신이 혼미했을 때까지 아주 정신이 술에 의해서 환락이 될 때까지 주홍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시아 7사람을 명령했다. 그러니까 4시 7명을 불렀습니다. 4시 7명을 불렀어요. 4시는 뭐 어느 나라도 했잖아요. 4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그 속에 왕후나 후궁들이 많기 때문에 4시와 그들의 잠자리를 하지 못하도록 거세를 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단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세만 당한 것이 아니라 왕과 왕후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 권력들이 상당히 셌거든요. 상당히 셌다. 그래서 이 내시들의 이 사람은 내시들하고 지금 그 왕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서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정복을 입고, 정식적인 복장을 입고 왕의 명령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아주 술에 취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이제 황홀황홀 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내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많은 사람들 좀 구경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 구경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한 김에 나와라. 그래서 나왔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복을 입고 나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하더라. 근데 이 여인이 거절했습니다. 왕후가 거절했어요. 7명의 내시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왕이 당신을 보고 예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뽕을 좀 내줘라. 그리고 이때 옷도 아주 정식적으로 입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좀 보여서 당신의 미모를 드러내서 우리 왕의 체면을 한껏 높여달라, 이제 이거였던 것이죠. 이제 왕후는 이제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거절했냐 그러면요. 몇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적당한 학설이 뭐냐 그러면은 이 왕후 자체가 술 먹은 사람들, 거기는 부녀들만을 위한 잔치지만 그 부녀들을 위한 잔치를 배설했던 많은 관료들은 있었거든요. 그 관료들은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야 내가 얼마나 이쁜지 보여줄게 이제 이러면서 부녀자들을 위하는 것이 말고 그 부녀자들의 부녀자들의 그 잔치를 배설했던 그 관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보여주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상당히 정숙한 여인이었죠. 왕후 정도 되려고 그러면 상당히 정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여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기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런 술 먹은 사람들 얼굴에 자기가 드러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이 왕후라는 어떠면은 권력 서열 2위잖아요. 2위. 이 2위라는 사람이 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예쁘다는 이유로 술 놀이객감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되게 못마땅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내가 이 권력 서열 2위인데 이 별것도 아닌 애들 앞에서 술 먹은 데 앞에서 내가 웃음을 팔고 이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여인은 정상적이고 때로는 정숙한 이런 여인이었고 또 뭐랄까 지혜롭고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절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을 수는 없다. 내가 거기에 있을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이제 거절했어요. 13절에 왕이 그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한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분하더라. 이때가 이제 그 술을 먹은 사람들은 기분도 매우 좋지만 때로는 금방 감정의 변동을 통하여 아주 이제 분노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모멸감을 가진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쁜 여자를 다 우리 부하들이나 외국에서 온 사신들이나 이 앞에 착 내놓고 자기가 뽐내려고 딱 그랬었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그 아내 때문에 그냥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 왕의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 보면은 장가간 사람이 아내의 치마폭에 쌓인다고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웃기고 놀리고 그러면은 막 그 집에 들어가지고 부부싸움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야, 넌 치마폭에 벌써 쌓였냐? 야, 벌써 아내한테 상투 잡혔냐? 막 이렇게 되면은 막 이 사나이 막 이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뒤집고 그러는 거랑 똑같이 이 이제 왕이 그 여인을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만큼이나 너무나 부끄럽게 된 거죠.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그 속에 분노로 이제 가득 찼습니다. 13절에 왕이 사례를 하는 현자들에게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이제 12일과 13절 사이는 다음 날입니다. 이 다음 날에 뭐냐면 현자들 가장 뛰어난 사람, 요즘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왕의 최측근 중에 법조인들 최측근 중에 법조인들을 말합니다. 현자들이 묻되 왕이 규례와 법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이 왕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여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 왕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알아. 이 현자들이. 그러면 왕이 현자들한테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현자들이 우리 왕후 와스디가 어떤 법을 어겼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나 개인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왕후를 폐위시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결정을 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위원회가 결정했다. 옛날에 전 정권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시키는 경우가 전 정권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영화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원자력 발전소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멸절시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다 폐위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공약에서 했거든요 대통령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려고 했던 것은 원자력 발전소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이건 앞으로 차츰 한국 사회에 큰 독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값싸니까 쓰지만 큰 독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겠다 싶어가지고 대통령이 없앤 게 아니라 위원회가 없애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무슨 마음을 갖고 다 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위원회가 지는 거예요. 근데 위원회는 누구냐 그러면은 한 개인이 아니라 다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에 엄청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에서 그 원전을 폐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엄청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싹 없애게 하는 방식이 뭐예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그래서 북한에서 항상 사람을 죽일 때는 독재자가 걔 죽여라 한 적이 없어요.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요, 북한은 매번마다 뭐가 되면 위원회 만든 거죠. 그래서 나중에 큰 살인을 저지르고 살육을 해더라도 누가 그랬냐 알고 보면은 위원회 33인이 결정했습니다. 그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도 몰라요. 위원회는 이것을 통과하기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33명 중에 20명은 참석하고 13명은 반대했습니다. 찬성하면 누구 반대 이게 없는 거예요. 위원회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정적을 제거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뭐예요? 위원회를 만든 위원회를. 그래서 참 그러면은 야 우리 박사들, 법률가들, 과학자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엄청나게 연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최고 지도자의 마음이 투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시대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왕후를 폐위시키려고 이 왕이 야 아수에로 왕이 저 여자를 쫓아버려 또는 뭐 감옥에 넣어 아니면 사형시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위원회들 모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위원회에서 14절 봅시다.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왕을 아무 때나 아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통 때는 심지어 왕비라도 왕을 찾으러 올라 그러면 미리 허락을 받고 와야 되는데 이들은 왕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저기 전화해가지고 저 집 들어갈게요 좀 보십시다 이렇게 해도 통용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왕 최측근에서. 그러니까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이 기색을 살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왕의 얼굴 남만 봐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정도로 최측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서 눈만 봐도 말투만 봐도 숨소리만 들려도 이 왕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는 자는 이 첫 자리에 뭡니까? 왕이 딱 있으면 바로 옆에 딱 앉는 애. 여러분 대하 드라마 보면은 맨 앞에 앉은 사람부터 걸려서 쭉 서야 되잖아요. 쭉 양쪽에 서가지고 왕이 통촉하셔서 그러잖아요. 그때 맨 앞쪽에 앉은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기색을 살피고 그 나라 첫 자리에 앉는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이제 그 최측근은 바로 이런 가장 중요한 지역을 다스린 자다. 15절에 왕후 와스리가 네시가 전하는 아수로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법률적으로 우리 왕후 와스디를 엮어야 되는데 그게 합당한 법률이 뭐냐 법조항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선임이겠죠.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무무간이 왕후 와스디의 그런 일탈적인 행위는
일탈적 행위는 단지 왕 개인에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제국 전체에 잘못한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냐? 이때만 해도 남존 여비 사상이잖아요. 남존 여비 사상인데 그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남성 우월주의, 남성 절대주의, 또 남성 우선주의에 대해서 이 왕비라는 이름, 아주 상징적인 자리에 있는 이 여인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면박을 준 것입니다. 그 법도를 어긴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떤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를 어기고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고, 그게 왕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체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모범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왕 개인에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페르시아의 어떤 법도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들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것은 왕후의 모습은 이제 뭐가 될 것이다? 스탠다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막 대들어요. 그랬더니 이 에펜네가 이러면서 탁 밀었더니 아니 왕후도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왕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냐, 이렇게 이제 싸운다는 거죠. 이제 이거랑 가장 근접한 게 뭐냐 그러면은 대법원 판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대법원 판례는요, 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는 우리 기독교의 성경과 똑같아요. 그래서 재판할 때 2023년 2월 며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것이 나오잖아. 그럼 그것은 어때요? 조문이 돼버려요. 법조문. 대법원 판례는 그냥 형사 1부, 형사 2부 이 정도 판례가 아니에요. 아예 성경에 박혀 있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요, 만약에 이렇게 결이 나버리면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동성애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교회 전도사로 들어가는 것을 해임하지 말라, 이렇게 대부분의 한 판결이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많은 변호사들이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 몇 년도 몇 년 판결에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전도사를 해임하는 것이 할 때 그럼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법원 판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버리면요, 한번 딱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아니 왕후가 그것도 객관적인 자리에서 왕을 거절한 것은 그때 당시 어떤 법률 체계에 따르면은 남존 여비 사상에서 전통적으로 왔던 것을 그냥 어기고 있는 건데, 이것은 규례 자체를 다 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18절에 이건 오늘이라도 뭐냐면은 지금 이 소문이 제국 전체, 여러분 제국 전체가 어디입니까?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아프리카 중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인도 겐지스강 서쪽까지예요. 지금의 파키스탄까지 그 전체 제국에 이 소문이 퍼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조선시대 때 그 남존 여비 사상이 한참일 때 왕 앞에서 왕비가 면박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관료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전하, 왕위를 폐위하소서. 이것은 우리 유교 사상과는 반대되는 형태입니다. 왕후가 아무리 예쁘고 당신의 아내일지라도 이건 개인적인 사상이 아니라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조선시대, 조선 자체를 능욕한 것입니다. 전하, 동족하여 주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18절 말씀, 오늘이라도 이건 뭐냐면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이게 페르시아, 바사, 메대의 귀빈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만약에 이게 지금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멸시할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왕을 멸시할 것입니다. 참 저는 이게 지금 현대사를 보게 되면 한국 지금 현대의 역사를 보면, 사회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야가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면 하면 될 걸. 그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계속 변명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일이 더 크잖아요. 그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말 못합니까? 라고 이제 국회의원이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럼 탄핵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거. 그러면은 이 일이 커지지 않을 건데 왜 그렇게 어기냐 그러다가 제가 너무 송구스럽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끈을 갖고 딱 탄핵시킵니다. 무서워요. 그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걸. 부부간에는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 서술에서는 뭐냐면요. 외교관들의 서술에서 언어에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금지합니다. 뭐라고 하죠? 송구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절대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공개석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사적인 말. 그리고 뭐 심지어 부부간에서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건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송구합니다 또는 유감입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어떤 어부 마을이 다 뒤집혔는데 우리 정부에서 빨리 대처하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반대파에서 숙청해버립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 이거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에 기우되고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느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난다. 이게 더 퍼지기 전에 어때요? 지금 당장 왕이 조치를 내리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왕이 수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똑같다. 그래서 19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여기서 뭐냐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지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 그 당시에 왕의 결정을 이렇게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관용어예요. 관용어. 우리로 말하면 전하 통촉하여 주소서 그 뜻이에요. 전하 통촉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듯이 왕이 좋게 여기실진데 왕이 잘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하 왕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왔으니까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왕후라는 말이 빠졌어요. 왕후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미 폐위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고위 관료들이. 고위 관료 만나면서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도록. 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할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 당장 내어 쫓았어요. 그러다가 왕이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야 내가 그때 술에 취해서 너무 심한 결정했다. 왕후를 다시 컴백시켜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관료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그 여인이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대법원 판결을 기록하소서 이거예요. 여기서도 이때 왕이 대법원 판결처럼 결의를 해버리잖아요. 이건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을 해 주소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이게 판시를 해달라는 거. 판시를 조서를 내릴 때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기 자리에 누가 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오는 거죠. 이 자리에 에스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정국에 반포되며 귀천을 막느라고 모든 여인들이 그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라. 뭡니까? 이 왕후 하나를 제거함으로 이 죽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폐위시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전체의 도덕적인 체계를 흔들지 마소서 이 뜻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왕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도 행하여. 뭡니까? 21절을 보니까 이 관료들이 전부 다 왕이 뭘 좋아할지 알고 왕의 마음에 맞게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면 왕이 좋아할 걸 아니까. 왜? 그들은 얼굴을 보고 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 왕이 저 여자 배기 싫어가지고 쫓아내고 싶은데 그 왕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막 흥분하고 자기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왕이 그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도록 자기들이 조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여 빨리 반포하고 법제화시키고 다시는 못 오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왕이 듣고 좋은 소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22절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이 각 지방 각 백성의 조서도 뭡니까? 인도 겐지스강의 서쪽에 파키스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중부지방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의 나라들 있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 그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 말로 다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다 번역을 해가지고 즉시 지방에다가 공고를 붙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라는 것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다시 남존여비 사상, 즉 페르시아를 지탱하는 그들의 철학적 사상, 윤리적 사상을 다시 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핑계 삼아 이런 걸 핑계 삼아 왕후를 제거하는 과정인데, 철저히 뭐 법률적 또는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나라의 현자들이 원하는 거야, 이렇게 꾸며가지고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왕후가 지혜롭고 경건한 여자였고 나쁜 놈들은 그 왕하고 그 신하들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집어넣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왕이 있어요. 정말 피해자는 이 왕후예요. 근데 이런 얼척이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딱 왕 옆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참 어려운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안당 같은 일이냐, 이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후의 자리에 있었다, 만약에 왕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만약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왕후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왕후가 어때요? 억울하다, 법원에 제소한다, 뭐 청문회를 하자 이러면 진짜 죽게 되겠죠. 여기서 왕후가 내가 누군데 나는 조선의 국모다 막 이러면 어때요? 이제는 암살자가 와가지고 진짜 죽여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어때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목숨은 구제하고, 목숨만 구제합니까? 자기들 친정집 식구들도 다 구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낫지. 여기서 나는 억울해요, 밝힐 거예요, 전부 다 그 왕의 비리를 탁 드러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진짜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 이런 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왕이 나를 왜 술 먹은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불러다가 나라의 랭킹 2위 이 왕비를 불러다가 희롱하듯이 쳐다볼 거고 이럴 텐데 내가 그곳에 안 간다고 나를 이렇게 폐위시켜? 너무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흐름이잖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여인을 대신하여 에스더를 넣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여러분이 그만두는 게 좋았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 옛날에 저도 길거리 가다가 이런 좁은 골목 가게 되면은 차 지나갈 때 발을 탁 넣어가지고 발 끼었다고 이 사람이 나를 쳤다고 해가지고 고소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차가 서서히 지나가는데 옆에 섰다가 발을 딱 넣어가지고 하고 쓰러져가지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걔가 달라는 돈을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꼬입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한테. 그런데 사정사정해야죠. 돈을 좀 깎는 게 여러분이 최선의 일이야. 200만 원 줘. 내 집 200만 원 어디 있어요? 50만 원밖에 없어요. 50만 원밖에 없어요. 100만 원의 합의를 보는 거. 요 정도의 선에서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일을 처리해야지 내가 이 사회를 정의를 하겠다. 그래서 경찰서 가고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100% 당합니다. 100% 당해요. 나중에 경찰 합의금까지 주려고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험상궂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합의를 봐가지고 보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세상을 편하게 사는 방식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